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H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분석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텍스트 나누기 그리고 우리 중복된 항목 제거하는 거 그리고 부분합 문제가 우리 2번 문제로 나왔어요. 자,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가전 제품 판매라는 고 ACCDB라는 그 파일이 있대요. 그 파일에 대리점별 판매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우리 제품명이다, 등급이다, 우리 판매량이다, 단가다 이렇게 이제 4개의 열을 이용하래요. 그때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우리 개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죠. 그때 값들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그때 이 값들의 우리 필드명을 보니까 우리 제품 수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단가도 있고 우리 판매량도 있고 판매액도 있고 이렇게 이제 4개의 필드 값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단가는 이제 평균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고요. 판매량도 이제 평균 값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판매액은 이제 합계로 이렇게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품 수다 그렇게 이제 개수로 이제 나왔으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개수를 표현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될 거예요. 해서 이 값들 이렇게 이제 값으로 이렇게 이제 4개 필드 값이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값들의 기준으로 우리 왼쪽에 있는 거요. 왼쪽에 보니까 우리 등급도 들어있고요. 우리 제품명도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해서 등급하고 이 제품명이 우리 행으로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의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우리 열인데 열이 없죠. 그리고 맨 위에 이제 필터도 없습니다. 해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우리 행 2개, 값 4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피벗 테이블이 시작하는 그 위치는 우리 행과 열이 시작하는 그 위치인데 지금 여기서는 열이 없기 때문에 우리 행이 시작하는 그 위치가 우리 A의 3번 셀이죠. 그래서 우리가 A의 3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자, 그럼 요 피벗 테이블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A의 3번 셀을 먼저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우리 삽입이요. 삽입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간 다음에 우리가 표에 우리 피벗 테이블이요. 그래서 우리 피벗 테이블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 만들게 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분석할 데이터를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떴는데 우리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 기능을 이용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외부 데이터 원본을 사용하겠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 바로 밑에 우리 연결 선택이요.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존 연결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찾아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찍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창이 떴죠. 그때 우리 이제 해당 경로를 이제 찾아가면 되는데 그때 우리 C 드라이브요. C 드라이브 이제 찾아가고요. 우리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길벗 커마 1급 더블 클릭해 주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엑셀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실전 모의고사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ACCDB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가전제품 판매라는 그 ACCDB 그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요 파일 요거 이제 땅 하고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열기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연결 이름에 가전제품 판매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우리 피벗 테이블 이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A의 3번 셀을 찍고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A의 3번 셀이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대화 상자에서는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A의 3번 셀부터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됐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떠 있죠. 그러면 각각 이런 필드들,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그런 필드들을 이곳에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다 이곳에다가 쭉쭉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아까 등급이라는 게 맨 앞에 이제 행에 들어 있었죠. 해서 등급을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행에다가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명이라는 것도 아까 행에 들어 있었죠. 해서 제품명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 등급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피벗 테이블 그림을 봤을 때 우리 맨 처음에 이제 제품수라는 게 나는데 우리 제품수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특정 필드를 이제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단가라는 거는 지금 이곳에 필드로 존재하죠. 요거 이제 단가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량이요. 판매량도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단가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판매액이라는 거요. 지금 이곳에 봤을 때 우리 판매액이라는 그 필드가 지금 없죠. 그러면 일단은 지금처럼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필드를 갖다 놔주면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제 거는 단가하고 판매량에 대해서 이제 합계가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되어 있는데, 문제 그림 봤을 때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평균 값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었죠. 해서 우리 단가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고 판매량이 지금처럼 이렇게 쭉쭉쭉 들어있는데, 그때 단가 중에서 이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주고 여기서 이제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얘의 이제 평균 값을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해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판매량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평균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 단가하고 판매량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평균 값이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를 봤을 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선택된 그 상태에서 메뉴에 우리 이제 디자인이요.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 맨 앞에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이곳에 보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죠. 해서 우리가 보고서 레이아웃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여기서 두 번째 거 우리 개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해달라.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두 번째 거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개요 형식으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데이터 필드에 계산 필드를 이제 삽입하래요. 계산 필드를 이제 삽입해서 우리 판매량과 단가의 곱을 계산하는 판매액이라는 그 필드를 추가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단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판매량이 나오고 그 오른쪽에 우리 판매액이라는 그 필드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판매액이라는 필드가 없어서 안 갖다 놨죠. 그때 이 판매액 필드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우리의 판매량 곱하기 단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우리의 계산 필드로 삽입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산 필드를 삽입할 때는 우리 메뉴에 피벗 테이블 분석이라고 있죠. 이곳으로 이제 땅 하고 이제 들어간 다음에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계산이라고 있고 이곳에 우리 필드 항목 및 집합이라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계산 필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계산 필드를 삽입할 수 있게 이렇게 뜨는데 그때 이제 제목하고 우리 수식 그걸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제목은 문제에서 우리 판매액이라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판매액이다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이요. 이곳에 써져 있던 0 지워버리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매량 곱하기 단가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 판매량에서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판매량이라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그 뒤에다가 이제 곱하기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단가요. 단가에서 더블 클릭이요. 단가에서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단가가 들어갔죠. 해서 우리가 판매액이라는 그 필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름하고 수식을 다 썼으니까 이 필드 내가 지금 만든 이 필드를 이제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추가해서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이곳에서 맨 밑으로 이 스크롤 박대를 이용해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판매액이라는 그 필드가 이렇게 이제 추가된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판매액이다 라고 해서 2열에 이렇게 이제 생기고
그곳에 우리 합계가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값들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어요. 이렇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판매액의 합계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주면 또 요 지상이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밝은 회색 피벗 스타일 밝게 15번 요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피벗 테이블의 그 스타일 옵션은 행 머리끌, 열 머리끌, 줄 무늬 행 요 세 가지를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디자인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곳에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때 피벗 테이블의 스타일은 지금 요만큼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요. 해서 옆에 있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밝은 회색 피벗 테이블 밝게 15번이요. 그러면 밝게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이 어딘가에 들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회색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곳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흰색 피벗 스타일 밝게 8번이래요. 그 밑에다가 내가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놓게 되면 밝은 회색 피벗 스타일 밝게 15번이래요. 지금 요 스타일이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요 스타일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적용이 됐고 그때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이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 옵션은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 보니까 행머리끌하고 열머리끌은 이미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이미 체크 표시가 되어 있고 그때 우리 줄무늬 행이요. 줄무늬 행은 지금 보니까 체크 표시가 안 돼 있죠. 요거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단가하고 우리 판매량 그리고 판매액 요 세 가지의 우리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은 가필드 설정에 우리 셀 서식에 들어가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 단가가 들어있는 이곳들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필드 설정 이곳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필드 설정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가필드 설정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우리는 표시 형식을 이제 변경시킬 거니까 표시 형식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우리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뜨면 그때 문제에서 숫자 범주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숫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이 숫자 범주를 이제 이용을 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천 단위 구분기호를 이제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클릭을 이렇게 해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확인이요. 그래서 우리가 가필드 설정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 다 바꿔줬죠. 그러면 여기서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렇게 눌렀더니 단가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가 싹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판매량이요. 판매량도 데이터가 이곳에 엄청나게 많죠. 아무거나 이제 하나 찍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가필드 설정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가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우리 표시 형식 바꿀 거니까 표시 형식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 셀 서식 요 대화 상자가 뜨면 여기서 아까랑 똑같이 우리 숫자 범주에 들어가서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요것만 이제 우리가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그래서 또 확인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판매량도 싹 다 이제 변경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 판매액이요. 판매액도 아무거나 이제 데이터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 가필드 설정이요. 그러면 우리 가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표시 형식을 바꿀 거니까 표시 형식으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우리 숫자 범주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숫자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겠다.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이요. 그래서 또 여기서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단가고 판매량 그리고 판매액에 대해서 이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가 싹 다 이제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상 보니까 제품명이라는 그 필드는 개수를 이제 계산을 하래요. 개수를 이제 계산한 다음에 그때 사용자 지정 이름을 제품수로 변경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단가하고 판매량하고 판매액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전부 다 이제 표현을 했죠.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제품 수라고 요 필드가 있고, 그때 얘네들의 이제 개수가 이렇게 이제 구해져 있다고요. 요거 이제 만들어주라는 그 얘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제품명이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개수를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주고, 그때 사용자 지정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이제 제품수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품명이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할 거니까, 지금 이곳에 우리 제품명이라고 있죠. 요 제품명 요거 이제 쭉 들어가서 우리 값에다가 우리 단가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가 앞에다가 단가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게 되면 단가가 표시되기 전에 이렇게 이제 우리 제품명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때 우리 제품명 그 필드는 개수를 이제 계산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제품명을 우리가 추가시키니까 지가 알아서 이렇게 이제 개수로 바뀌어 있죠. 그때 이제 사용자 지정 그 이름을 우리가 이제 제품수로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제품명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아무런 데이터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필드 설정하고 대화 상자가 뜨는데, 그때 문제에서 사용자 지정 그 이름을 제품수로 이제 변경해라, 그렇게 나왔죠. 이곳에 보면 사용자 지정 이름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요 제목이 그대로 써져 있다고요. 그러면 이곳에 써져 있는 그 제목 싹 다 이제 지워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제품 수라고 직접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우리 요 단가 앞에 지금처럼 제품 수다 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가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다 문제를 풀어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이제 싹 다 이제 만들었으니까, 지금 내가 작성한 이 피벗 테이블과 문제 그림에 있는 그 피벗 테이블을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제목들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때 고급형, 보급형, 우리 중급형 요 순서대로 나오는 게 맞는지, 그리고 맨 밑에 이제 총합계 얘가 이제 표시되는 게 맞는지 그것도 이제 확인해 주고요. 우리 제품명이요. 제품명도 얘네가 요 순서대로 돼 있는 게 맞나 안 맞나 그것도 이제 확인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런 값들도 우리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단가가 됐든 판매액이 됐든 우리 판매량이 됐든 얘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도 바꿔줬으니까 표시 형식까지 전부 다 꼼꼼하게 하나씩 싹 다 이제 비교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문제 그림과 내게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를 왔더니 지금처럼 표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그때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을 땅 하고 찍어보면 요 A의 3번 셀에는 지금 고객 코드 요것만 이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이 모든 글자들이요. 이 모든 글자들이 싹 다 A의 3번 셀에 들어있고, A의 4번 셀을 찍어봐도 지금 이곳에 표현되어 있는 이 모든 데이터요. 이 모든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A의 4번 셀에 다 들어있죠.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데이터 도구를 이제 이용해서 표 1번에서 우리 A3에서 A23번 그 영역에 그 데이터들을 강열로 이제 구분해서 입력이 되도록 실행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한테 이제 텍스트 나누기 그걸 이제 실행해라, 그 문제죠. 그때 이 데이터는 공백과 이제 슬래시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A의 23번까지 요만큼의 영역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먼저 설정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텍스트 나누기 그걸 이제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 도구라고 있죠. 이곳에서 우리 텍스트 나누기요.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나누기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텍스트 맙사 3단계 중 1단계 하고 그렇게 떠요. 그때 문제에서 공백이랑 우리 슬래시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분기호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다, 요거 이제 선택이 되어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3단계 중 2단계 하고 이렇게 떴고, 그때 이제 구분기호가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공백하고 이제 슬래시 이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돼 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으니까 지금 탭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된 거는 우리가 체크 표시를 해제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공백 요거 이제 땅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 주고, 그리고 슬래시는 지금 이 위에 없죠.
해서 우리가 기타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슬래시를 직접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입력했더니 각각의 이제 필드들이 각각의 열로 싹 다 이제 구분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면 3단계 중 이제 3단계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열마다 각각의 이제 열마다 데이터 서식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문제에서 특별한 이제 지상이 없습니다. 없으면 그냥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침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우리 아까 A열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들이 각각의 열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서 전부 다 이제 텍스트 나누기 그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첫 번째 지상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데이터 도구를 또 이용하래요. 이용을 해서 표 1번에 고객 코드 그 열을 기준으로 해서 중복된 값이 포함된 그 행을 삭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얘는 이제 중복된 그 값을 이제 제거해달라. 그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요 표 1번이요. 표 1번은 이제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H의 이제 23번까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 영역을 이제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 여기서 우리 중복된 항목 제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중복된 값 제거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고객 코드라는 그 열을 기준해서 중복된 값이 포함된 그 행을 이제 삭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보면 열이라고 되어 있고 모든 열들이 다 선택이 되어 있죠. 일단 모두 선택 취소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우리는 고객 코드 그 값을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삭제를 할 거라 여기서 이제 고객 코드 있죠. 여기만 이제 우리가 체크 표시가 이렇게 이제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4개 중복된 값이 검색이 되어 제거했습니다. 16개의 그 고유한 그 값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 중복된 항목 제거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표 1번에서 담당자별로 우리 매출 금액이 있고 우리 받은 금액이 있고 미수금이 있대요. 이 세 가지의 합계를 계산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할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부분합을 하기 전에 반드시 뭘 먼저 한다. 우리가 그룹 설정할 그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렬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분합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합계를 구하는 그 부분합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계산하는 그 부분합을 또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부분합을 만들 때 우리가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 때 그때 꼭 해야 되는 게 있죠. 우리가 두 번째 부분합에서는 할 것 다 해주고 우리가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새로운 값으로 우리 대치라는 게 있어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그게 원래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 체크 표시를 우리가 반드시 해제를 꼭 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부분합에서는 크게 뭐 틀릴 게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렬을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담당자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하래요. 그리고 만약에 담당자가 동일할 그 경우에는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범위들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선택 한번 해주고요. 우리가 데이터에 보게 되면 정렬별 필터라고 있고 이곳에서 우리가 정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정렬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맨 처음에 담당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담당자 요거 이제 찍어서 이렇게 우리 담당자를 기준으로 우리 오름차순 정렬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담당자가 만약에 동일할 때는 우리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준을 또 추가시켜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기준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출 금액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때 이제 내림차순 정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담당자 명별로 이렇게 이제 우리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싹 다 이제 정렬이 다 됐습니다. 그때 담당자 명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동일할 때 그때 이제 매출 금액이요. 이 매출 금액을 기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내림차순 그렇게 이제 정렬이 된 게 맞죠? 그래서 매출 금액을 봤을 때 제일 큰 게 이렇게 이제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어요. 이렇게 좀 이제 정렬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부분합을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요때 우리 두 번째 지상을 보니까 합계하고 평균값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위에서 이제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면 요 세 가지 값에 대해서 합계를 계산한 후 평균값을 계산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부분합으로 합계를 먼저 구해주고 두 번째 부분합으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곳들 중에서 이메일 셀을 이제 아무거나 선택해주고요.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맨 끝에 보면 이제 개요라고 있고 이곳에서 우리 부분합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그룹할 항목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물어보는데 그때 우리는 담당자별로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룹할 항목은 담당자다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우리는 합계를 먼저 구할 거니까 사용할 함수를 합계로 먼저 구해주고 그때 요 세 가지 그 값에 대해서 우리가 합계를 이제 구할 거죠. 해서 우리가 이제 매출 금액에 체크 표시해주고요. 받은 금액 체크, 미수금 체크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미수 정도라고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해줘야 돼요. 해서 딱 요 세 가지만 문제 제시된 그 세 가지만 지금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담당자별로 이렇게 이제 우리 매출 금액이다, 우리 받은 금액이다, 미수 금액이다라고 해서 요 세 가지 값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합계가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평균값도 계산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합이 작성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이메일 셀을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또다시 이제 부분합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짜잔하고 뜨고 그때 이제 우리는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때 이제 평균값을 계산할 때도 우리는 이 세 가지 값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별로 요 세 가지 값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룹할 항목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우리 부분합 계산 항목 이 항목도 아까 우리가 합계를 구할 때 요 세 가지를 이미 찍어놨잖아요. 찍어놨으니까 이것도 이제 변경되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함수만 평균값으로 구해달라 이것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지금 이 부분합은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이니까 그 바로 밑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체크 표시를 우리가 이제 해제를 시켜줘야 된다고요.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된 거를 해제를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또 담당자별로 이렇게 이제 우리 매출 금액, 받은 금액, 미수 금액 이 세 가지 값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싹 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분합 문제를 다 풀었는데 부분합 문제를 풀게 되면 이제 맨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싹 다 이제 확인을 다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확인해보고 혹시나 값이 이제 잘리는 게 있나 없나 우리 막 샵으로 표시된 게 있나 없나 그런 것들 이제 확인 한번 해주고 만약에 잘리거나 아니면 샵으로 이제 표시된 그런 데이터가 있다 그랬을 때는 그건 이제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각각 이제 열들의 너비를 우리가 조정을 해서 값들이 다 보이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부분합도 끝났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꼭 혼자서 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꼭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